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지역인재육성 스마트베뉴 아카데미 지방 중소도시의 스마트시티를 그리다를 강의하게 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방 중소도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변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과 이 스마트베뉴를 함께 연계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예산군 중소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소도시에서 강의 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스마트시티로 변화될 수 있는지 같이 상상해보는,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차를 같이 보실게요.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군 들여다보기, 그리고 예산군의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같이 보셔야 돼서 저희가 우리 예산군의 문화시설과 의료시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들여다보실까요? 일단 예산군의 위치와 시설입니다. 예산군의 위치 어딘지 다들 아시죠? 네, 충남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아산시, 그리고 당진시, 네, 서산, 홍성, 청양, 공주, 네, 우리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거 먼저 아시죠? 파란색으로 있는 거. 네. 예당호입니다. 예당호 저수지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으로 해서 예산군이 물길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군은 농업 중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 이 문화원, 지금 스마트 베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서. 위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읍에 위치를 두었습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읍이 2개고 면이 10개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덕산이랑, 네, 덕산면이랑 여기 대흥면이 있죠? 2개의 면이 큰 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덕산현, 대흥현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이제 일제시대에 같이 예산으로 합쳐지면서 우리 지금 예산읍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고, 예산군의 인구 80%가 예산에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문화원 자리가 보시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군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좀 시설들을 찾아봤어요. 주요 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주요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 가능한 실내외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해범센터, 그리고 해범센터, 평생교육관, 그리고 봉수산 휴양림과 그 주변 임존성, 그리고 예산문화원, 황새공원, 그리고 많이 가시는 덕산온천, 그리고 출렁다리 주변에 그 국민여가 캠핑장이라고 있죠. 캠핑 많이 가시죠? 그래서 예당호 주변에 느린 호수길까지 주변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덕사, 내포 모부상촌, 그리고 슬로시티로 등록된 대흥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도서관, 예산 시네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산군 카카오 알림 서비스 예산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톡을 통해서 우리 시설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같이 신청해 두시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예산군 문화시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보았습니다. 문화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 문화원 말고 다른 시설들은 뭐가 있을까? 같이 보실게요. 일단 문화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외리에 있는데 지금 사진은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리모델링 하기 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 주에 다시 재개관을 했죠. 그래서 한번 꼭 찾아오시고, 예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20석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 베뉴 장소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한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예산 시네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화원 자주 가셔서 문화원과 친해지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군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초등학교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있는 황새랑 사과가 크게 그려진 문예회관인데요. 문예회관도 올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고 우리 예산연극제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예총예산지부가 같이 운영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연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실 때 이곳이 가장 좋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에서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500석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관한 예산군 평생학습관입니다. 예산 그 옛날 보건소짜리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그 수정빌라랑 그 아리장 카페 사이에 있는 예산군 평생학습관인데요. 올해 2개 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예산 신활력 창작소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는 신활력 창작소로 공모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을 우리가 평생학습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여기는 3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이곳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옆에 건물이 하나 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동이 2개거든요. 그래서 한 동은 이렇게 예산군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한 동은 이번에 다들 아시죠? 예산군에 많이 오셨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계신 더본코리아에서 여기서 이제 창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고, 요즘 또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예산군에 있는 음식 외식업을 하는 분들의 교육을 또 맡아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쪽 건물도 갈 수 있지만 그 옆에 예산군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회관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예산 성공의 성당 맞은편, 그리고 예산 초등학교 옆에 있더라고요. 아까 보신 평생학습관 그 인근에 있는데 올해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여기도. 그래서 여성 단체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70석 정도의 강의실이 있는데 정말로 여성 단체라면 다 무료라고 하네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곳은 여성들에게는 무료이기 때문에 예산군에 사시는 여성 단체라면 2명, 3명도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곳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적어놨습니다. 여성 취업 상담실 교류 소통 공간은 어느 곳이나 있는 거지만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곳은 드러내놓고 우리 여기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곳은 예산군 여성회관밖에 없거든요. 예산군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시다가 혹시나 주차장이 불편하거나 하시면 바로 앞에 주차장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성공의 성당 안쪽 길, 그쪽 길도 이용하시면 되니까 걱정 없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우리 예산읍에서 관장리 가는 길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청소년 수련관이랑 국립도서관 모두 함께 있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예산군에서 운영하긴 하는데 일단은 암벽장이 있습니다. 실내 암벽장이 있는 곳은 흔치 않은데 3계층을 통으로 해서 암벽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료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리고 음악실이라든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 금강홀이라고 해서 한 150석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인원 때문에 지금 특히 이런 이제 연말이라든지 연초, 중간에도 모임이 있을 때 좌석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청소년 수련관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보셨는데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수덕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맛있는 카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혹시 예산 읍내에 착한 빵집 가보셨어요? 거기가 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빵집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랑 제빵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빵집이랑 지금 여기 종합복지관 여기 건물 보시면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있죠. 네,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네,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카페 때문이에요. 여기 가시면요. 레모네이드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레모네이드 양이 엄청 많고요. 어느 날은 되게 작아요. 그게 왜냐하면 정량이 있긴 하지만 시니어 분들이 어느 분이 오늘의 바리스타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지역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미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라서 더 애착이 가는 곳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1층에 여기 1층이라고 해야 하는지 지하라고 해야 되는지 네, 재미있는데요. 이쪽에 가시면 요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더니 비빔밥이 5,000원이더라고요. 요즘 5,000원 식사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5,000원 식사인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도 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꼭 한 번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좌석이 많지는 않아요. 10석밖에 없지만 꼭 식사를 혹시나 혼자 밥 먹기 좀 그러신 분들은 이쪽 가셔서 청소년복지관이랑 같이 돌면서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스마트 메뉴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없고 대부분 동아리실이나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0석 정도의 공연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군립도서관입니다. 이 PT를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주소가 이렇게 예산읍 벚꽃로 214 앞에 것도 214 다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공간에 국립도서관이랑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모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건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수영장 건물 이런 걸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한번 다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면 꼭 여기 국립도서관도 들려주세요. 우리 국립도서관은 아시겠지만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죠. 예산중학교 옆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분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왜 프로그램을 낮에 하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낮에 하는 프로그램 말고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여기 국립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올해 향토 인문학 수업이 좀 있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대부분 4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낮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국립도서관의 저녁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는 책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예산 읍내에 작은 도서관이 14개가 있긴 하지만 국립도서관 오셔서 빌려보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도서관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은 야외에 있는 무안천 체육공원입니다. 우리 오가에서 예산읍으로 들어올 때 다리 건너 오시잖아요. 그 다리 건너는 곳이 바로 여기 시설에서 보면 예산대교입니다. 네, 우리 이쪽으로 해서 읍으로 들어오는데 예산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 무안천 주변으로 이렇게 친수 공간,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안천 혹시 어디서 발원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봤는데요. 청양에 있는 화성이라는 곳에서 발원을 해서요. 북쪽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광시 지나서 예당호에 들어오고요. 예당호에서 물이 모여 있다가 물이 또 북쪽으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예산읍을 거쳐서 북쪽으로 해서 삽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산천을 만나서 서해바다로 가는데 우리 여기 예산을 지나갈 때 길이가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우리 예산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보시면 1코스, 2코스, 코스별로 만들어서요. 저도 여기 다녀봤는데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그 게이트볼처럼 골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축구장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케이트 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야구장도 있었죠. 맞아.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봄에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어요. 봄에 혹시 오시면 지금 여기 현 위치 이곳부터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발연리까지 올라가시는 벚꽃로가 이쁘니까 같이 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길은 여기 현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를 하시고 여기 운동장 적혀 있는 이곳만 살짝 이렇게 돌아도 한 20분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쉴 곳도 많으니까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내포 보부상촌입니다. 내포 보부상촌 작년에 개원해서 이 코비드19 때문에 뭐 잠시 문을 닫았다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주말에 1000명이 넘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학생들, 특히 유치원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 저희 집 근처라서 가봤는데 거의 하루에 다 돌기가 힘들 정도로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는 실내외 시설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내포 보부상촌이 예산분들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면 60년대, 70년대 얘기만 해주십니다. 물론 그때도 부흥하긴 했는데 그 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약 보부상들이 25만 명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대요. 그 정도로 활발한 곳이었는데 유구에서 넘어오는 그 솜 장사랑 우리 여기 서해안에서 유구 쪽으로 넘어가는 소금 장사가 만나서 대부분 여기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죠? 덕산에 가면 예덕 상무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덕 상무사가 뭘까 찾아봤더니 보부상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부상을 못 하잖아요. 뭐 관절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걷지 못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집을 짓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덕 상무사라는 단체까지 조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예산에서 이렇게 보부상촌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가시면 우리 보부상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런 전시관이 안에 있고 바깥에는 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여기 보시면 4번 위에 놀이시설 있죠. 네, 이쪽에 놀이시설 미끄럼틀이 있는데 언덕에서 내려오는 풀밭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이었는데 생각보다 좋아했어요. 저는 옷에 풀이 묻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면 여기서 놀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예,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내포 보부상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은 황새공원입니다. 광시에 있는 황새공원인데요. 혹시 광시 주변이나 예산읍 그리고 예당호 주변에서 아주 큰 새, 황새를 보셨어요? 황새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날개를 펴면 날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2m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예당호에서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 이 황새를 보실 수가 있어요. 황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971년 그때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있던 터세였는데 이제 밀렵꾼들이 많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황새가 두 마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새가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산답니다. 그래서 황새 깃털이나 황새 알을 갖고 있으면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남획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거의 없어지고 71년도에 청주에서 있다고 신문 보도가 난 뒤에 밀렵꾼이 이제 저 황새를 이 숫황새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네요. 그래서 암컷 황새만 혼자 우리가 과부 황새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농약에 중독이 돼서 94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멸종하고 나서 이 황새를 복원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뒤에 우리 한국교원대에서 복원 사업을 하고 러시아에서 황새를 들여와서 우리나라 것화해서 복원한 뒤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황새를 복원시킬까 그리고 계속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만들까 하다가 여기 예산 그 광시면에 있는 곳을 지정을 하고 이곳에서 지금 계속 황새 공원에서 황새들을 자연으로 방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진 보시면 커다란 기둥에 지금 황새가 같이 있죠? 네. 이 광시에 가시면 이런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황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제 자리 잡고 부화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 황새가 보통 날아가면 뭐 오키나와나 아니면은 그 아래 동네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를 보시면 이 다리를 보시면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확대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황새인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황새공원 오시면 또 이런 생태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실내 시설도 있고 안에 실내 시설도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황새 소리도 들어보고 황새가 다른 새들이랑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보시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 생태를 훨씬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황새공원을 또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출렁다리입니다. 다들 가보셨겠지만 출렁다리, 예산군에 있는 출렁다리는 길이가 한 402m 정도 되고 지금 가운데 있는 주탑이 64m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여기가 예당 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저수지 비린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비린내 같은 건 전혀 안 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수쇼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물줄기를 느끼실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출렁다리보다는 출렁다리 주변에 만들어 놓은 생태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크를 통해서 예당호를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거 보시죠? 여기가 예당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예당 저수지 위에 있는 봉수산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앞에 보이는 예당 저수지가 되게 건강하게 힐링하게 해줍니다. 안타까운 건 여기 자연휴양림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자연휴양림이 그렇긴 하지만 예약은 하기 힘들지만 그 힘든 만큼 여기서 쉬고 오시면 저는 예산을 다 볼 수 있는, 다 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꼭 예약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서 둘러보시는 것 정도, 산책하시더라도 이쪽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에 있는 문화시설들, 개인 카페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카페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96개? 그리고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다시피 예당호 주변으로 있고 그리고 예산읍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내포나 덕산 쪽으로 가는 길에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이런 개인 카페들은 체인점보다는 개인이 만든 카페들이 많아서요. 가서 기분 내고 싶으실 때 같이 이용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은 큰 카페들이 유행이긴 하지만 한옥 카페들도 많이 있고 5명에서 10명 정도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도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시설들을 쭉 보셨는데 그럼 이 문화시설 외에 의료시설은 뭐가 있을까? 또 그것도 궁금해서 의료시설도 좀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산군의 의료시설은요, 종합병원이랑 일반 병원, 그리고 개인의원, 이렇게 보건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도 보시다시피 예산군에 종합병원은 한 개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예산읍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병상이 1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쪽에 명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으로 해서 병상이 147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한 개, 그리고 일반 병원이 그다음 좀 급 낮은 병원이 한 개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병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베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베뉴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합병원 한 개, 그리고 일반 병원 한 개, 그리고 의원이 42개, 그 다음에 치과병원 22개나 있어요. 네, 그리고 한의원 23개, 그 다음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는 각 면 단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보건소는 예산군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병원이 의원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병상이 12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인 병원이 어디 있는지 지도상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산읍, 네, 여기 군청 앞쪽이죠? 이쪽에 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문화원 지나서 앞쪽으로 해서 주교리 쪽으로 해서 발연리, 네,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군청 앞이랑 발연리 쪽에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의료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상근하는 의사가 61분? 네, 이 정도 계셨고요.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정말 많은데 간호사가 좀 적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의무기사랑 의무기록사가 3명밖에 없어서 의료시설은 조금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봤어요. 봤더니 의료시설은 보시다시피 9개. 그리고 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 1개, 일반 병원 1개, 나머지는 의원과 치과병원, 한의원, 보건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을 또 구분을 해봐야겠지만 대부분 많이 가시는 곳이 이제 물리치료 하시는 정형외과라든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구분을 해봐서 의원이 어느 분과가 많은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은 보시다시피 459명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61명 상근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록사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의사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간호사도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 인력에 대한 그리고 의료시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 베뉴 사업을 통해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걸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구나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시설을 이렇게 의료인 현황을 보셨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참고 자료는 이렇게 예산군 홈페이지라든지 예산군 통계연보 그리고 제가 일하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예산군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이런 의료시설들,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저랑 같이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지방 중소도시의 스마트 시티를 그리다를 강의하게 된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이랑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이 스마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같이 예산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에 지방 중소도시의 스마트 시티를 그리다 2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군 스마트 베뉴 대상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베뉴 구현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같이 오늘 확인을 하려고 해요. 물론 스마트 베뉴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우리 예산군의 이 대상지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구현되는지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같이 화면을 보실게요. 첫 번째로 예산군 스마트 베뉴 서비스 대상지 소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 예산문화원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려고 해요.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곳에서 스마트 베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문화활동을 많이 하시는 예산문화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문화원이 서비스 대상지로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 베뉴 구현 서비스 대상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산문화원인데요. 예산문화원은 모든 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처음에 문화원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예산 국민 외에 다른 분들이 문화원이 어디 있지? 저 지도를 보면서 놀라실 수도 있고 찾으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예산군의 지도입니다. 예산군은 읍이 2개, 면이 10개죠. 그래서 모양이 꼭 나비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나비처럼 생기고 이쪽에 내포 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예산읍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예산읍에 예산문화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도 않고 약간 대흥면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문화원은 예산읍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문화원 위치를 제가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문화원 그냥 군청 앞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산문화원은 바로 이곳, 산 바로 뒤에 있네요. 주교 삼리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산 오리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산군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년 넘은 예산 성당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문화원이 이쪽에 있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 평화아파트랑 예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화원은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할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같이 와도 주차 걱정은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큰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고즈넉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문화원의 위치를 확인하셨고요. 예산문화원의 또 모습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여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예산문화원은 지금 보시다시피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에서 내려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시면 1층, 2층, 3층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 문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것은 여기 지금 문화원 옆에 사진에선 잘렸지만 옆에 여기 나오죠? 여기 옆에 이렇게 건물이 새로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쪽에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이렇게 크게 3층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1층 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스마트 베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아프신 분이 계시네요. 아프신 분은 로비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이지만 문화활동을 위해서 또 엘리베이터를 마련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으로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 가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에 새로 물건들이 들어와 있어서 아마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들어와 있어서 변화되었겠지만 제가 여름에 찍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아리 방인데요. 여기 가운데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서
작은 인원이 쓸 수도 있고 또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이걸 밀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이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 문이 이쪽 편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쪽 편에도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양쪽에 출입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문이 양쪽 있죠? 그리고 로비 2층에서 올라가시면 네, 지금은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스마트 베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은 이제 로비 2층에 있는 이런 공간은 좀 죽은 공간이라서 예전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소파 한두 개, 네, 1인용 소파 놓고 그냥 끝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화분 한두 개 놓고 그렇게 해서 화분 나중에 관리도 안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죽은 공간을 너무 아까우니까 네, 저희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 베뉴라는 스마트 쉼터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강의를 듣고 나서 가서 보시면 또 다른 모습일 테니까 아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또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복도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2층 복도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고요. 들어가서 양쪽 동아리실 그리고 저쪽 안쪽에 이렇게 영상 촬영실 그리고 개인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도 지금 보시면 네, 다 리모델링을 하고 네, 스프링클러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장소입니다. 네, 2층에 이렇게 북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책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카페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는데 안쪽에 지금 보시면 주방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납함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뭐 커피를 내려 드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음료를 드시거나 하실 때 공간이 많아서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산문화원뿐만 아니라 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 네, 바리스타 양성 과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곳에서 연습해 보시고 운영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 의자 정말 편안합니다. 네. 의자가 그렇게 푹 꺼지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서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편하게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의자가 있고 여기도 의자가 있는데요. 이 블라인드 그리고 이 전등이 우리가 스마트 베뉴 기술을 통해서 불 꺼주세요. 블라인드 내려주세요 하면 블라인드가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네, 전등도 자연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기술을 바로 이곳에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말고 예산문화원에 오시면 꼭 한 번씩 네, 너무 자주 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블라인드 내려줘 그러면 저쪽에서 블라인드가 쭈루루루룩 내려오고 네. 재미난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기술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온다고 하니까 좀 더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예산문화원 내부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1층에서 아프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북카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이동도 저희가 이동과 동선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계단은 힘들어, 휠체어는 어떻게 가,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층에 가시면 모습이 깜짝 놀랐죠? 네, 약간 어두운데 여기가 개인 연습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어컨 시설도 다 돼 있고요. 거의 한 평 정도의 공간인데 이곳에서 음악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혼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악기나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혼자 연습할 데가 없다, 주변이 시끄럽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연습실이 있고 방음 장치가 되어 있고 난방까지 다 되니까 이곳에 오셔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더 잘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층 스튜디오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아직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 강의 끝나면 다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상을 찍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은근 찍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청소년들도 찍고 싶어 하시고 요즘은 또 이렇게 개인 방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활용하시는 게 재미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장소가 많이 없어서 주민 공모 사업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문화원에 이런 시설이 생겨서 적극 권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문 보시면 여기 문도 방음 장치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학습실 복도가 있고 저기 끝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층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래서 학습실까지 다 올라오셔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군의 내부 모습 3층인데요.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오셨잖아요. 여기 오시면 그 개인 학습실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회의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군 문화원은 공연장이 120석 정도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었는데요. 공연 말고 회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30에서 50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인데요. 제가 주민분들을 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만나다 보니까 회의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20명 들어가는 회의실, 50명, 70명 들어가는 회의실 많이들 찾으시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번에 예산문화원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 3층 회의실에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지금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지금 공간이 넓고요. 이 가운데 쳐져 있는 거 아시죠?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했을 때 인원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의나 활용하실 게 있을 때는 문화원 3층 잊지 마시고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문화원의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습, 스마트 베뉴가 구현될 예산문화원은 2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고 북카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홀이 있고 계단,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옆에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단으로 해서 2층 올라오면 이렇게 둥글게 모여진 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스마트 베뉴 기계들을 둘 거고요. 그리고 옆에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실 한 군데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 공간에서 한 6명에서 7명, 작게는 6, 7명이고요. 많게는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죠. 그래서 문을 열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마음에 들어 하는 의자가 있었던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또 스마트 기술이 여기 재현되니까 여기서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개인 연습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표현을 안 했지만 밴드 연습하는 밴드실이 있으니까 2층을 정말 스마트 이 기술을 통해서 아주 알차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스마트 베뉴 구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스마트 베뉴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베뉴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한 느티나무 아래 쉼터 이런 뜻으로 베뉴라는 게 약간 쉼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스마트한 느티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스마트 베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한 건강관리를 좀 우리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 중소도시의 문제점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래서 지역이 이렇게 좀 활력이 저하되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베뉴 사업 또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또 이런 고령화 그리고 생활 인프라 이런 게 질적으로 좀 저하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베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거를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이런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겠지만 지역 의료와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 생활 편익 증진 해결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목적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강의의 제목처럼 중소도시의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우리 고령자분들의 건강을 좀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고령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가는지 계속 같이 보실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 체감형 스마트 생활 지원 솔루션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스마트 피난처 솔루션을 제공해서 쾌적한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스마트한 기술이 뭘까? 어떻게 쉼터의 기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듯이 개인 컨텐츠 제작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컨텐츠마다 뒤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개인마다 지금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스마트 기기 설치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예산군처럼 중소도시는 생각보다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없어요. 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층 분들이 많이 접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쉼터에서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지역인 여기 존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카페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만 하면 블라인드가 올라가요. 말을 하면 등이 꺼져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이 게이트웨이에서 블라인드라든지 전구의 말을 어떻게 해?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올라간다든지 내려온다든지 불이 조도가 밝아진다든지 어두워진다든지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여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존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볼 수 있는 약간 라운지가 있는 그런 느낌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1인용 소파 의자가 2~3개 정도 있고 관리가 안 된 화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런 장소였는데 거의 죽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건강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바꿔서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집에서 자전거를 3,000명이랑 같이 타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여기서 자전거를 지금 같이 타고 계시잖아요. 근데 혼자 타면 이게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저 말고요. 전 세계에 있는 3,000명들이 같이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코스도 있고요. 그 코스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이 자전거 밟는 강도가 달라져요. 오르막 오를 때는 정말 힘들게 올라가는 것처럼 잘 안 밀리고요. 내리막 내려올 때는 자전거 페달이 아주 혼자 잘 돌아가요. 그래서 코스도 있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들리고요. 그래서 같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인바디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혈압 기계가 있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강 정보를 바로 병원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같이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존3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그리고 그 위에는 개인 연습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개인 연습실에서는 또 다양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진은 사진처럼 지금 제가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은 다른 곳에서 가져왔는데 스튜디오가 어떻게 구성될지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식으로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갖고 왔고요. 그리고 개인 컨텐츠는 지금 보시면 되게 유명한 분들이시죠. 영원 씨랑 할담비 할아버지랑 박막내 할머니 이렇게 제가요. 이런 개인 컨텐츠를 제작하자고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유 내가 뭘 해, 나 할 줄 몰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도 보면 연세가 우리 지금 예산군 지역에 있는 활동하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을걸요. 지금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8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 오시면 문화 프로그램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개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박막내 할머니는 구독자가 107만 명이라고 하고 이 영원 씨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이분 거 되게 재밌었어요. 이 먹방인데요. 되게 귀엽게 드세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귀엽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아유 난 못해 이러시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연습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해보시고 제가 또 이걸 얘기를 하니까 난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놀라시는데 저희가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양성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셔서 같이 하면 쉽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곳에서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자전거 타는 거 옆에 제가 인바디랑 혈압 측정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 이렇게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꼭 이제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시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읍내에 자주 가는 정형외과가 있는데요.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8시에 문을 여는데 7시부터 와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리치료 받으려면 정말 일찍 가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 베뉴 사업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고령화의 어르신들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역 보건소랑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 상담 서비스 이런 걸 지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역 주민에게 원하는 알림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진료 예약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이런 어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플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예약 확인하고 신규 예약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아주 단순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고령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어플을 하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면 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은 이렇게 간단하게 있대요. 진료 과목 뭐가 있는지, 뭐 내과, 피부과 이렇게 그리고 날짜는 언제 할지, 그리고 시간은 뭐 오전, 오후 언제 할지, 그리고 병원 어디로 할지. 과거 예약 정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전화해서 하는 거랑 똑같죠?
진료 과목 어디요? 날짜는 언제요? 시간은 언제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고, 신규 예약도 아까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 새로 하던가 아니면 신규로 할 때도 어디로 하는지 이런 예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 어플 깔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 문화원에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플 어떻게 깔고 활용하는지 알려주시니까요. 오셔서 이런 서비스 같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서비스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하면 만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건 상담 예약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병원에서는 그분 예약자 리스트가 이렇게 뜬대요. 같은 어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영상 상담이나 건강 정보를 제공해주고 같이 통화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화면은요. 연결 중 고객명 가운데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지금 보면 심전도라든지 이런 표시가 있죠.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혈압을 측정했거나 인바디 측정한 거를 여기 병원에서 볼 수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고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예약 시스템이 그냥 전화해서 저 아파요 하는 것보다 저의 정보가 지금 건강 정보가 여기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베뉴의 건강관리 서비스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는 일단은 보건소를 연계할 생각입니다. 개인 의원들보다는 예산군에서는 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보건소를 연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이 스마트 베뉴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혈압이라든지 내장 지방 레벨이라든지 근육량, BMI 이런 거를 관리 서버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이 정보가 보건소로 가요. 예산군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뭔가 이상하다,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주민들에게 다시 연락을 영상 통화를 해서 상담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당장 가기가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나의 건강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기기를 통해서 바로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내용을 먼저 보내고 나서 병원에서 봤을 때 수치가 좀 이상해,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미리 이렇게 연락이 온다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는 딱 맞는 서비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보신 거는 보건소고요. 이거는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럼 코디네이터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코디네이터가 병원에 다 예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 날짜를 확인해서 상담 예약을 하고, 앞에 거랑 좀 다르죠? 그 앞에서는, 앞에 화면을 잠깐 볼게요. 앞에서는 이 문화원에 있는 스마트 베뉴 헬스 기기를 통해서 이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간다고 하면 여기 병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저희 스마트 베뉴 코디네이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베뉴 코디네이터가 병원에 직접 예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꼭 문화원에 오셔서 우리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없어도 바로 거기서 건강 내용이 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보건소가 싫어, 난 병원에 예약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우리 스마트 베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병원 예약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 상담 서비스를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베뉴 코디네이터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병원과 같이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베뉴 건강관리 서비스는요, 이런 것 같아요. 주민이, 여기 계시는 주민이 이런 정보들을 모두 취합해서 바로 병원에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정보만 하나, 둘 이렇게 주면 저희 스마트 베뉴 코디네이터나 이런 관리 시스템에서 그 정보들을 계속 취합을 합니다. 그냥 한 번 받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취합해서 이렇게 DB 정보를 갖고 있고요. 이 DB 정보 다 갖고 있는 것을 병원에다 주고 혹은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줘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뭐 주는 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1년치, 2년치, 3년치의 기록을 계속 갖고 있다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 스마트 베뉴에서 해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 교육 솔루션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바로 가서 뭐 진료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이런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이 스마트 교육이 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교육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만으로는 도대체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원격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맞춤형 스마트 베뉴 이용 교육인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좀 저도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에 중소도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약간의 도농교류 지역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군은 이제 농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도시의 기준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많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고령화도 많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용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코디네이터도 두어서 어플만 드리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을 두었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맞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읍은 2개인데 읍 2개고 면이 10개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산읍에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 인구의 80%가 예산읍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스마트 베뉴 이 장소에 오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이런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활성화 및 스마트 베뉴 자발적 참여 유도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마트 베뉴 사업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병원 예약을 대신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계속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유출을 좀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기술이 있어야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고령화 분들이 안에서 계속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자원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걸 목적으로 이런 교육을 또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발적으로 이런 스마트 베뉴에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계속 스마트 베뉴, 뭐 원격 기술, 의료 기술, 문화 기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의 최종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산군의 좀 더 활성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같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지방 중소도시의 스마트 시티를 그리다 강의를 하게 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은 이 지방 중소도시의 스마트 시티를 그리다 세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스마트 베뉴 구현으로 바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스마트 베뉴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베뉴 구현으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스마트 베뉴? 네, 관련된 것들을 혹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산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같이 오늘은 또 보실게요.
일단 스마트 베뉴 이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스마트 홈, 스마트 생활, 스마트 문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보시다 보면 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곧 그런 가능한 생활이 우리 옆에 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홈, 스마트 생활, 스마트 문화 활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홈이에요. 보시면 허브 기능을 갖고 있는 통합 월패드에서 우리의 홈을 스마트하게 구현을 합니다. 이 스마트 기능을 갖고 있는 월패드는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들어왔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부를 때거나 뭐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기술을 모두 복합적으로 갖고 와서 월패드를 통해서 그리고 차후에는 갖고 계시는 핸드폰을 통해서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난방 제어라든지 가스 차단 장치 그리고 거실 등 에어컨 뭐 이런 것들 온습도 조절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전이라든지 뭐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까지 모두 할 수 있게 집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너무 먼 미래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 계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있으시죠? 그 집에 CCTV를 두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CCTV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즘 가전기기를 사면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서 에어컨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하는 이런 기능들 하실 수 있죠. 그게 모두 스마트 홈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통해서 저희 예산군 스마트 베뉴는 여기 있는 헬스케어 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스마트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홈은요 지금 보면 제가 이거 한겨레 신문에서 따왔는데요 이런 것들 있죠. 저절로 켜지는 에어컨 네. 그리고 온습도 조절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산문화원에는 자동으로 블라인드 커지고 켜지고 한다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커튼이라든지 동작 감지기, 무드 등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TV, 날씨 알려주는 거울 이런 것들이 모두 핸드폰을 통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마 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V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영상을 TV랑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핸드폰으로 본 유튜브 내용을 TV랑 연동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작 감지기 그리고 온습도 센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제 동작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현관등 있으시죠? 네, 현관등처럼 제 동작에 따라서 이 온도, 습도가 달라지는 기술이라면 좀 더 살기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날씨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 앞에 내용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스마트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 스마트 홈에 대한 그림들이 있지만 대부분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주거 생활의 질을 좀 높여서 스마트 홈 시스템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소형 가전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 플랫폼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개인 맞춤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 예산군처럼 고령화가 심해진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이지만 1인 가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소도시 예산군 같은 경우에도 1인 독거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한 기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계시면 가끔 무슨 일이 생겼거나 필요할 때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인 가구, 고령화, 그리고 개인 맞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생겼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집에 있는 오염 상태에 맞춰서 그 에어케어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요. 교원 웰스에서는 그 소비자의 수면 솔루션에 따라서 이 잠자는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침대 높이가 달라지거나 조도 센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생활이 됐는데 저 딱 진짜 12시에 자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가끔 가다가 불을 못 끄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런 스마트 기술이 있으면 알아서 불을 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요. 저는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가끔 교육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은 불이 켜져야 잠을 자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 맞춰가지고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정말 생활이 스마트해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문화원의 스마트 베뉴에 오시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뭐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여기 오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스마트 생활인데요. 얼마나 스마트해질까? 이 스마트 생활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걸 찾다 보니 고민하다 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출처는 여기 밝혀진 거 보시면 되고요. 안전함이랑 편안함, 감성적, 경제적이라는 단어를 크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보시면 경제적, 얼마나 경제적일까? 이게 과연 경제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에어컨을 켜고 밖에 나갔어요. 집에서 한참 출발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끄고 왔네요. 그런 경우 집에 다시 가시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스마트 기술이 저의 동작 센서 그리고 출퇴근 센서를 감지해서 알아서 에어컨을 꺼준다는 거죠. 그럼 벌써 에어컨비가 여름에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비를 절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안전함입니다. 더 안전하게 이런 방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준다는 거죠. 요즘 많이 하는 반려동물 CCTV 확인도 있지만 CCTV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센서 모니터가 있다면 중소도시에 많이 계시는 1인 고령화 가구들, 1인 독거 가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센서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끔 기사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웃이 며칠 만에 발견하고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 생활은 우리가 편안함이라는 단어로 또 만날 수가 있어요. 편안함?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알아서 해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면 모드라든지 기상 모드 제어 이거를 알아서 해준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기 전에 누군가 제 높이에 맞춰서 침대도 알아서 높낮이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불도 꺼졌으면 좋겠고 불도 좀 약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그래서 누구보다 편안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제일 재미난 문구가 있습니다.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하면 니 무슨 ICT가 감성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를 기억해 주는 그런 감성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저를 기억해 주면 나를 기억해 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더 이렇게 추억팔이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 나를 기억해 줍니다. 이런 거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나의 생활 패턴 모드를 다 알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 제어라든지 생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오늘의 날씨 확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날씨부터 확인하거든요. 근데 여기 스마트 기술을 통하면 이런 게 자동적으로 오늘의 날씨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 저를 알아주니까, 저의 패턴을 미리미리 알아주니까 아주 감성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 베뉴와 생활, 미래 생활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 다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저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같이 보실게요. 스마트 베뉴를 통해서 보는 미래 생활은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이 스마트 생활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일반인 대비 4대 정보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예, 정보라는 것은 이 디지털 정보와 종합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이분들이 4대 정보 취약 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소도시에 있는 예산구는 여기 농어민과 고령층 여기에 많이들 속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필요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이 얼마나 이 PC랑 모바일 기기 보급률은 또 얼마나 일반인들과 고령층이 아닌 분들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모바일 기기는 대부분 갖고 계셔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PC 보급률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베뉴를 통해서 이 차이를 조금 더 없애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생활 서비스 이용률을 봤더니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거 보시죠? 네, 여기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 서비스에서도 좀 차이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아시다시피 핸드폰으로 많이 전자상거래를 하고 PC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예산구는 전자상거래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예산군 중소도시는 예산읍 같은 경우에 5일장이 서잖아요. 그것도 장이 2번씩 쓰네요. 처음에 와서 많이 놀랐는데 38, 50 이렇게 서다 보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장을 서게 되니까 전자상거래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이런 금융거래 서비스는 꼭 필요하실 거예요.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갈수록 그 은행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 만들기도 솔직히 힘들어지고 점점 그런 사회로 갈 텐데 이런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저희 스마트 베뉴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그쪽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생활 지원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글자 크기를 보기 편하게 맞춰보세요 라는 이런 화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요즘 은행 어플을 보다 보니까 글씨 크기를 크게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게 있냐면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요.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편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런 생활 서비스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베뉴에서도 계속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고령층 대상 IT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계속 그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고 저희 예산 삼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고령층이라고 꼭 하기 힘들어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해보시면서 여기서 또 개인 컨텐츠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으니 스마트 베뉴에서 같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 베뉴 사업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어플이 벌써 있어서 내 일정, 그 다음에 예약하기, 진료, 그 다음에 진료 대기 순서까지 처방전은 어떻게 받고 건강 수첩까지 있어서 진료 카드가 있기 때문에 꼭 의사만이 아니라 저도 볼 수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제가 혈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검사를 통해서 원격 통해서 의사한테 송신이 됩니다.
그럼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 이상이 있네. 그러면 환자를 이렇게 화면으로 진료를 하고요. 정말 영상으로 상담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내원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스마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병원 서비스도 좀 더 스마트해집니다. 여기 을지대학병원에서 스마트 병실 구상도를 그려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취침 모드로 해줘 뭐 이러면 취침 모드로 바뀌고, 영화 틀어줘, 실내 공기도 바꿔줘, 뭐 블라인드 내려줘 이러면 병실 자체가 병실 도우미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말로써 할 수 있고요. 혹시나 뭐 말이 좀 힘드신 분들도 나의 패턴 모드에 따라서 스마트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생활 서비스가 좀 더 편해지고, 병원에서도 우리가 환자로 갔을 때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기 옆에서도 아마존에서 주는 헬스케어 서비스예요. 보시면 이상 증세가 있어요. 감기나 뭐 열이 나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열이 난다고 병원에 바로 가시면 감기더라도 일단은 그쪽부터 가시잖아요. PCR 검사부터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의사한테 모바일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런 약을 드시라고 약 처방까지 다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헬스케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약품 배송, 여기 보면 약품 배송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생활이 스마트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는 그림은 저희 예산문화원 스마트 베뉴에서 하려고 하는 그림과 가장 비슷한데요. 예산문화원 스마트 베뉴에 오시면 이런 분석기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들을 통해서 스마트 베뉴 코디네이터한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병원을 통해서 가면 병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요. 예산군에는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1차 의료, 보건소라든지 개인 병원에서 2차, 3차 기관에 이런 자료들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정말 급하면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나의 정보가 여기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같이 2차, 3차 의료기관에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좀 더 생활이 편해지고 진료 받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교육 솔루션은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비대면 교육이랑 이런 원격 수업으로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이 좀 더 활성해지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에 맞는 스마트 베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은요, 지금 뭐 경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런 뭐 서류,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곳에 자료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지방 중소도시 예산군이 조금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생활이 좀 멋있어졌다라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